이제 여러분들 얼굴은 안 나오고요. 예. 이 하도 낙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하도고 낙서 이 그림에 대해서는 뭐 계속 설명이 나올 테니까 대체로 이 그림만 기억해 두고 이게 이제 선천팔계, 후천팔계의 원언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제가 그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제도kon학에서 하도 낙서를 별도로 관심 갖는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술수하는 사람들한테 하도 낙서는 거의 뭐 모든 술수의 근원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옛날에도 이제 보여질 텐데, 네. 예. 요거를 앞부분은 읽고 할까요? 그냥 번역만 할까요? 한 번씩 돌아가 읽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번역만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안소연 선생님부터 읽으시죠. 한 문단씩 두 줄, 뭐 세 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도 낙서 상전 상고 보키시시 낙양 동북 맹률현 경내적 맹진현. 맹진현 경내적 황화중분부 출 용마 배부 하도 헌급 복희 복희의 차이 연성팔괴 후위 주역 레원. 예. 전설에 따르면 이 상전은 전설에 따르면 혹은 전하는 말에 따르면 아주 고정된 단어죠. 상고 복해시 때 낙양 동북쪽 맹진현 경내의 황하 가운데에서 용마가 떠올라 나왔는데 하도를 등에 지고 있어서 복희에게 올렸다고 한다. 복희는 이에 의거하여 팔계를 만들었는데 뒤에 주역의 연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김미진 선생님. 우상전 대우시 낙양서 낙령현 낙하중부 출신군 배태 낙서 신구, 거북구자예요. 신구. 배태 낙서 헌급 대우의차 치수 성공 축회 천하위 구주 우이차 정부장 대법 7위 사회 유전 할애 수입 상서중 명낙서 역계사상설 하출도 낙출서 성인 규지 측지. 측지 네. 측지 칙으로 읽어야 돼요. 칙. 법칙할 때 칙자예요. 네. 좌우 세일사 학자적 이해중 취시제저 양건사. 예. 제가 보니까요. 이 MS 워드 같은 경우는 번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MS 워드로 이거를 파일을 불러다가 띄워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번역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한 근데 60%? 60% 정도 되나? 번역하는 성취도가.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거의 완벽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 쓰고 영문 초록 같은 거 맡길 필요가 없어, 이제. 영어는. 구글 번역기 쓰면요. 예전하고 달라요. 나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 쓰는 거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근데 중국어는 잘 안 되지 않아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전문 용어가 많고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이제 일상회화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돼요. 중국어를 영어로 한 다음에 영어를 한국어로 하면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전하는 말에 따르면 우임금 때, 대자는 이제 존칭이죠. 우임금 때 낙양 서쪽 낙령현 낙하 가운데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떠올라 나왔는데 등에 낙서가 새겨져 있어서 낙서를 쥐고 있어서 이게 태가 아니라 타 아니에요? 발음이? 배태인가요?
베타? 예. 그럼 교수님 지금 그림 그리시면서 글씨를 지금 번역하고 계십니까? 글을? 아니요, 지금 그립습니까 이런 게? 아니요, 그립진 않는데 혹시 하시나 어떤 해서 왜요? 안 보이는 건가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워낙 고수들만 들어가지고. 예.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위임금은 이에 의거하여 치수를 성공시켰고 마침내 천하를 나누어 구주로 삼았다. 구주로 이게 나눌 핵자죠. 예. 또 이에 따라 9장, 9장의 대법을 정하여 사회를 다스렸고 이게 전에 내려온 것이 상서, 서경에 수입 들어가서 아까 그 김민재 선생님은 이걸 낙서라고 읽던데 홍범이라 이름한다. 홍보. 기억나시죠? 그 낙서라고 읽었던 건. 네네네. 제가 잘못. 네, 상당히 솔직하시네요. 네, 홍보 맞습니다. 예, 우기면 이따 되돌리기 해봐서 한번. 또 역개사전 상에 이르기를 하출도 낙출서 성인 측지라는 말이 있는데 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에서 서가 나온다. 이 하가 보통 황하로 많이 번역하죠. 근데 이제 은하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황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왔는데 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 결국은 복희씨와 우임금을 나타내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도낙수할 때는 이거를 전설이라고 인용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실제라고 믿어요. 이 세 마디는 후세 일부 학자들의 이해 속에서 곧 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황선생 읽으시죠. 하도낙서시 중국 고대 유전 하례적 양폭 신비도안 온함녀 시모적 우주 성상 지리 애위 우주 마방 시 중화 문화 음양 오행 술수지원 하도 본시 성도 기용 위 지리 고제 천위상 제 지형성야 하도적 적외하 본의지 성하 은하 우주야 우의 극광 현모 무궁 시모 무진 낙서지의 기실 취시 맥락도 시 표술천지 공간 변화 맥락도 동안 일반인이 하도 위체 낙서 위용 하도 주상 낙서 주변 하도 중합 낙서 중분 방언 상장 음양 상포 상호 위용 태극 팔계 주역 육갑 부성 풍수 등등 가추원 지차. 예, 하도낙서는 중국 고대에서 유전되어 내려온 전해 내려온 두 폭의 신비적인 도안으로 심오한 우주 성상의 이치를 함축하고 있어서 우주 마방이라고 높여지며 길이워지며 중화문화 음양오행 술수의 근원이다. 하도는 본래 성도 별자리 도안인데 그 쓰임은 지리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되고 이건 유명한 얘기죠. 땅에서는 형태를 이룬 것이다. 하늘의 상이 된 것이 땅에서 형태를 이룬 것이다. 하도에서의 이 하는 본래 뜻은 성하, 은하계를 말하는 거죠.
성하은하 우주를 가리키며 그 담고 있는 뜻이 지극히 많고 지극히 넓으며 아주 그 현묘함이 무궁하고 심오함이 다함이 없다, 무진하다. 또 낙서의 뜻은 기실은 맥락도로서 천지 공간 변화 맥락을 표시하는 도안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도는 체이고 낙서는 용이며 하도는 변하지 않는 것을 주로 하고 낙서는 변을 주로 하며 하도는 합을 중시하고 낙서는 구분을 중시하며 그래서 사각형과 동그라미가 서로 이게 보듬어주며 음양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가 쓰임이 되는 것이다. 태극 8개 주요 효과 구성 풍수 등등 모두 다 근원을 추구하면 여기에 이를 수 있다. 하도낙서는 원고시대 인민들이 별자리 배치에 따라서 시간, 방향, 계절의 구분 체계를 보인 것이다. 예.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좀 더 다르게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 별자리 배치에 따라서 시간 방위와 계절 구분 체계를 낸 것이다. 좀 애매하네요. 예.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하세요. 하도에서 1에서 10의 숫자는 하늘 땅의 생성수이고 낙서의 1에서 9의 숫자는 천지 변화수이며 만물은 기가 있으면 형이 있게 되고 형이 있으면 질이 있게 되고 질이 있게 되면 수가 있게 되고 수가 있게 되면 상이 있게 되어 기, 형, 질, 수, 상 5가지 요소는 하도, 낙서 8개의 도식을 이용하여 그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아주 교묘하게 조합되고 하나로 일체로 융합되어 그 다음으로 우주 시공 합의를 구축하며 만물 생성 변화 여기 됐구네요. 우주 시공 합일과 만물 생성 변화 운행 모식을 구축한다. 하도에서 성수의 진영에 배열된 검은점과 백점은 무궁한 아주 그 신비함을 함축하고 있으며 낙서에서 수직으로 횡으로 된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 3가지 선생의 그 선 위에서의 3개 숫자는 그 화합이 그 더하기가 모두 15이다. 그래서 마방진이라고 그러죠. 하도 낙서와 28수 황도 12공을 대조하면 그들 사이에는 밀접한 연계가 있다. 예. 또 한 문단 우리 안 선생님 읽으시죠. 하도 낙서적 레유 시 중화 문명 사상적 청고지미 하도 낙서 최조 수록제 상서지중 기차제 역전지중 제자백과 다유기술 단종 실증적 각도 확정 하도 낙서 출제 무게 구체지점 흔난 이 조자인가요? 네, 맞아요. 자질적. 조출 엄격적 과학 의거 2014년 11월 11월 하도 낙서 전통 경국 노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호광이도 수업에 듣겠다고 하는 애인데 그거를 그럼 되나? 하도낙서의 유래는 중화문명사상 천고의 수수께끼이다. 하도낙서가 가장 일찍 수록된 것은 상서 가운데인데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으로는 역전, 여기서 역전은 주요 개사전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자백과들 서적에 대부분 기술이 있다. 단 실정적 각도에서 하도낙서가 어떤 구체 지점에서 나온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내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2014년 11월 11일 하도낙서 전설은 중국 공산당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제4차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되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혹시라도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에서 하도낙서 등재할까 봐 유네스코에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단오절 뭐 이 행사 우리가 강릉인가요? 강릉 단오제 그 유산 등록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화를 냈죠. 단오가 저기죠. 구론을 기리는 데서 비롯됐다고 중국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중국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김희진 선생님. 하도낙서시 원고시대 인민안조 성상 배포 출시간 방향화 계절적 변별 체계 제전설 중 유하도 낙서 출어 황하 낙수 기실 하도 낙서 중적 하 불시지 황하 이시은하 주역 원어 8개 이 8개 우 원어 하도 예. 네. 근데 왜 우자를 어로 읽어요? 물론 이제 맞아요. 예. 번자체에서는 어로 다 되죠. 예. 하도낙서는 원고시대 이거 아까 했던 거 비슷한 거예요. 고대 인민들이 성상에 따라 성상 배치에 따라 시간, 방향, 계절의 구분 계통을 낸 것이다. 계절을 나타내는 구분 체계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별자리 배치에 따라 시간, 방향과 계절을 드러낸 구분 계통이다. 이게 조금 나아 보이네요. 네. 전설 가운데 하도낙서는 황하와 낙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기실은 하도낙서 가운데 하는 황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은하이다. 불시 이시 참 오랜만에 나왔네요. 주역은 8개에 근원하고 그건 뭐 64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8개는 또한 하도에 근원한다. 하도낙서에 근원한다. 예, 그 다음에 황수영 선생님. 낙서 도료 송대 대리학자 대가 주희제 기역학 저작 주역 본의 중 제1차 하도 낙서 단열 출래 병부 기도 치우 권수 이구 이하도 십위 낙서 후세 다수학자이니 주희지 하도 낙서 원추루 송대 도사 진단 주희시 연역 진단지설 이성 주의대하도 낙서적 발전 과정 유 일개 간단적 교대 설 하도지상 자한 공항국 흠이죠. 위관량자 양유 송강절 선생 소홍 요부 도위여차 개의 여차. 대이여차 대이여 이게 대자입니까? 개. 해? 개판이에요 할 때 개. 모두 개자죠. 개이여차 지유 목시 양역 기명 이제가 인지 고금복지 실종기구 기양. 기구고 맞네. 예. 수고했습니다.
송대에 이르러 대이학과 주인은 그의 역학저작인 주역 본의 가운데에서, 이 주자가 보통은 시전 서전을 그 짓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전이 돼야 돼. 역전은 선배인 이천 선생이 먼저 역전이라고 갖다 붙였거든. 그래서 본이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도권에서 역학한 사람들은 이천 선생의 역전보다는 주자의 주역 본의를 달달 외웁니다. 예. 상당히 그러니까 역전, 이천 선생의 역전은 우리나라에서 주역 공부한 사람들은 이천 선생의 역전하고 주역 본의를 합본한 거를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죠. 주역 전의, 그다음에 이제 주석이 붙은 거 대전. 뭐 저도 이걸로 공부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같이 공부하다 보면 흥미로운 거는 이천 선생의 역전은 너무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주자의 이 본의는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도 아주 쉽고, 기본적으로 주역 본의의 특징은 주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작을 집대성하신 분인데 주역 자체를 기본적으로 점서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 이천 선생의 역전이 너무 현학적이고 그것이 주역의 본래 취지를 심하게 말하면 왜곡시켰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권계 괴사에 나오는 원형이정. 이거를 역전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번역을 해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점사냐. 그래서 이게 최초로 주자가 반박한 게 이거예요. 원자는 부사다. 아주 형통하다. 이로움은 정숙함에 있다. 정숙함이 이롭다. 이렇게 번역하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아주. 그러면 왜 후세에 특히 우리나라 주요한 사람들이 원형, 이정, 뭐 1, 2, 3, 4,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 인의, 예지 이런 거가 대비시키냐? 이게 12개 하나인 문헌전에 공자왈 공자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원형, 이정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추나추동과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된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견강부회적인 성격이 있다고 이제 주자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그 제도권에서는 주역 본위에서 처음으로 하도와 낙서를 각각 드러내고 나열하고 아울러 그 그림을 그 주역 본위 앞머리에 설치해서 구를 하도로 10을 낙서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제도권의 학자들은 하도 낙서를 제시하거나 그림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술수계통으로 이어지긴 했죠. 후세의 다수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주의 하도 낙서가 송대 도사인 진단. 많이 들어봤죠? 술수하는 사람들은 뭐 진단을 아주 높이죠. 진단에서 비롯됐으며 주희는 진단의 설을 연역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희는 하도와 낙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단순한 교대만 가졌을 뿐인데 말하기를 이거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이게 주자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주자와 동시대했던 최원정, 채침의 아버지죠. 네. 최원정이 한 말인데 이게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도 지금 내가 고친 것처럼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자자는 한나라 공안구, 유흠, 그 다음에 위진시대의 관랑 자명, 관랑이 이름이고 자명이 장가 그래요. 이렇게 네 글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도 이 송나라의 강절 선생 소홍요부 같은 사람이에요. 소강절이고 요부가 또 별칭인가 그래요. 이름은 소홍이고 호는 소강절이잖아요.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항곡 유음과 위나라 관랑 자명으로부터 송나라 강절 선생 소홍요부가 있었는데 모두 이와 같이 말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도서의 상이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그런데 유목이라는 사람의 이르러서 송나라 대학자예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두 가지로 바꾸었다. 하도낙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학자들이 그것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여 그걸 그대로 뭐 회복했다 해도 되겠네요. 지금 그것을 회복하여 모두 그 옛날 것을 따른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틀렸어요. 최원정이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청대 이르러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도권의 입장이죠. 청대 이르러 학자 황중이가 누구지 많이 들어봤죠? 명의대방록? 이제 명의대방록 안 잃어버리겠죠. 네. 네. 황종이 그다음에 호의 등은 소묘의 하도낙서설에 대하여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에 하도낙서는 학술계에서 하나의 장기간 쟁론이 그치지 않는 1000년 동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뭐 뒤에 술수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도낙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잘난 척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참고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이래서 이렇다라고 명예나풍서를 결부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도낙서의 본래 취지가 이거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학자는 없다. 그 다음에 하도낙서의 멱적. 이게 멱자가 무슨 멱자죠? 사주명? 차질명, 흔적 찾기.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 요 뒤에 다 예문이 나와요. 논어, 죽석인연, 예기, 관자 등 문학작품은 모두 하도낙서에 대해서 기술한 바가 있고 후세의 하도낙서에 관련된 기재와 연구 문헌은 더더욱이 불가승수,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사실상 1100년, 그러니까 천여년 이래로 비록 중국 고대 두 폭의 신비 도안에 대한 연구 성과가 한우 충동이지만 한우 충동 뭐죠? 매우 많은 장서요. 직역하시오. 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흘릴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책. 그 다음에 충동은 쌓으면 대들보를 꽉 채워 대들보까지 닿는. 그러니까 한우와 충동은 이거는 무게, 요거는 높이, 분량으로 얘기할 때 한우 충동을 보통 얘기하죠. 연구 성과는 무진장 많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문자적인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의 학술계에서 공인된 권위 있는 해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변명이 아니라 왜 저라고 그 나름대로 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전혀 없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녹화되는 마당이라 제가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면 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도낙서 도식은 중국인의 숫자에 대한 숭배와 시공관념을 반영해낸 것이다. 반영해낸다. 숫자는 인류가 최초로 동물계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사람의 중요한 표지가 된 것의 하나이다. 숫자의 출현은 인류 의식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인식하게 하였고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를 개발하고
개발하는 걸 위하여 여기까지가 있네요. 지혜를 개발하는 데 위하여 기초를 닦았다. 고대 히랍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가 이게 내 찾아놨었는데 아이고 지금 내 책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막 이게 따로 여러분들이 안 칠 거니까 내가 찾아주죠. 예전에 농담으로 기분 좋을 때 우리 학생들 집으로 초대해서 수제비 만들어 준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부르면 오실게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 글루텐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먹이는 거지. 글루텐 필, 프리 밀가루 이런 거 있는데. 어? 글루텐 프리 밀가루 이런 것도 있지 싶은데요. 그건 쌀이야. 쌀가루. 필로라우스네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면 돼요. 페이러 루스? 중국 발음으로는. 필로라우스는 일찍이 말하기를 일찍이 설과 말한 적이 있다. 하나의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다. 방대함, 만능, 완전함, 완전무결은 숫자의 힘이 소재하는 그러니까 숫자가 가진 힘이며 그것은 인류 생활의 계시와 시작과 주제자이며 일체 사물의 참여자이다. 숫자가 없다면 일체 모두는 혼란과 암흑일 것이다. 라 하였다. 따라서 원고 시기에 상고시대의 인류가 시작되면서는 곧 아주 숫자를 숭배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상 각계 민족이 문화 계몽 초기에서의 공통된 특징이다. 중국 고대 선민의 숫자에 대한 숭배는 풍부한 문화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서 말할 수 있겠다. 원고 시기의 선민들이 천문지리, 인륜, 철학, 예술, 원시 종교, 일상생활 등 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송나라 사람들의 상고 도서인 하도낙서에 대한 도식적인 이해로부터 곧 어렵지 않게 이러한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안소연 선생님. 요 문단까지 네. 하고 잠깐 쉬죠. 네. 중국 고대 선민적 숫자 숭배 주요 표현제 대 일지 10조 10개 기본 숫자적 숭배 2급 대 10 이후적 유 기본 숫자 생발 출례적 일사 숫자적 숭배 10 이후적 모사 숫자 여유 2, 2, 3 상승 산생적 12 유 2, 3, 4 상승 산생적 24 47 산생적 28 66 산생적 36 77 산생적 49 88 산생적 64 99 산생적 81 60 산생적 100 1000 만 등 제고대 중국인적 문화 관념 중 일지 10조 10개 기본 숫자 도 부단시 숫자 의적 숫자 타문 환구유 미학의 상단 상서. 상서의 세계관급 우주관의 등 4개 기본 숫자 도시 완미수 길리수 이상수 대지혜수 세술 길의 도 함의 무궁. 예. 안 선생도
여기 그 줌에서 이름 바꿀 예. 수 있어요. 아, 예, 예. 지금 황선생님 쌤은 소녀가선이라고 아주 멋지게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시는지 바꾸고, 네. 이 화면에 말하는 사람 네. 이름이 뜨는데, 안 네. 선생은 안소윤이라고 뜨고, 네. 소녀가선님은 소녀가선이라고 떠서 보안이 유지가 네. 돼요. 예. 중국 고대 선민의 숫자 숭배는 주로 표현되어 있다. 1에서부터 10에 이르는 10개 기본 숫자에 대한 숭배에 표현되어 숫자 숭배 및 10 이후에 대한 10 이후에 기본 숫자가 생출해 주격으로 하시면 돼요. 뭐 로부터 해도 되죠. 10 이후에 기본 숫자로부터 이 생겨내서 나온 약간의 숫자에 대한 숭배에 주로 표현되어 있다. 10 이후에 어떤 숫자, 예컨대 2, 2, 3 가감승자할 때 승자는 곱하기잖아요. 2는 4, 4, 3, 12 12달. 그 다음에 2, 3, 4를 서로 곱해서 나온 24. 그 다음에 4와 7이 만들어낸 28, 66이 만들어낸 36, 77이 만들어낸 49, 88이 만들어낸 64, 99가 만들어낸 81, 또 10으로부터 나온 100, 1000만 등이다. 고대 중국인의 문화관념 속에서 1에서 10에 이르는 이러한 10개의 기본 숫자는 모두 단지 수학적인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미학적인 뜻, 상서로운 뜻, 세계관 및 우주관의 의미 등등을 갖고 있으며 매 기본 숫자는 모두 다 완전수, 길하고 이로운 수, 이상적인 수, 큰 지혜를 상징하는 수, 수이며 수이며 세밀하게 보자면 길에는 어떤 동작의 연용을 나타내요. 세밀하게 말하자면 모두 함의가 무궁하다. 쉬지 말고 그냥 1시간 하고 마무리하죠. 이거 오늘 아까 내가 읽어볼 때는 빠르게 하면 다 할 수 있던데 제가 목이 잠겨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김희진 선생님 한 번 더 빠르게 읽으세요. 하도낙서와 팔개지기원. 열을 와로 아예 읽어. 이제 그게요,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눈에 들어와서 번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1100년에 인문 종시파하도 낙서여 복희 8개 2급 주역 영계 제1기 주의 갱십 파하도 낙서 치우 역학 저자 권수 대각 대여 추승 중국 고대적 학자 대다 위니시 복희 수하도 개발이 창립 8개 주역 우원 우 8개 하도낙서와 8개의 기원, 천여년 이래로 사람들은 항상, 김진 선생님 이거 종으로 읽는데 총시예요. 사람들은 늘 하도낙서를 복희 8개 및 주역과 하나로 연계시키고 주인은 더욱이 하도낙서를 역학저작의 권첨에 맨 앞에 설치하여 대대적으로 추승한다. 중국 고대 학자 대다수는 생각하기를 복희는 하도를 받아서 하도의 개발, 영감을 얻어서 8개를 창립했으며 주역은 8개에 근원한다고 본다. 예, 그다음 소녀가수님. 실증적 각도 확정하도 낙서 제목의 구체 지점 흔난 조출 엄격적 과학의거 인정 타 산생응 하도 지구 병파 하락지구.
이 파가 예, 병, 파락, 지구적 적당 지점 확정 타산생적 구체 가치 2차 자기 고찰화 기념적 의탁 저정 주법시 가행적 동시 요 청성지 인식도 저해응적 지점 불시 엄격적 역사의상적 출처 이시 가설적 문화의상적 출처. 실증적 각도에서 하도낙서가 어떤 구체 지점에서 나왔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엄격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이 하락 지역에서 나왔고 아울러 하락 지구의 적당한 지점을 그것이 비롯된 구체적인 위치로 확정하는 것은 여기까지 인정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그것이 하락 지구에서 나왔다고 인정하고 아울러 하락 지구의 어떤 지점을 그것이 비롯된 구체 위치로 확정하고 이것으로서 고찰과 기념의 근거로 삼는데 이러한 방식은 뭐 타당하다. 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 해화체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옳다, 중국 발음으로 뚜이, 또이. 부뚜이, 싱, 부싱. 그러니까 우리 함께 술 먹을까? 싱, 부싱. 돼, 안 돼. 이럴 때 많이 써요. 상대방 의견을 물을 때.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려다가 또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동시에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뭐를. 뭐 이렇게 기념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문화적인 건 좋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점은 불시 이시 엄격한 의미에서의 출처가 아니라 가설적인 문화 의미상에서의 출처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 하도낙서가 표현한 것은 일종의 수학사상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만 하면 곧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알죠? 지시사명제 기억나나? 김진 선생님, 네, 지시사명제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나? 네, CC 삼형제요? 지시. GC 처음 듣습니다. 그럼 이거 필기해서 외워두세요. 노트에다. 네, 이게 이제 큰형인데 A 하기만 하면 아니야. A 해야만 비로소 S가 V하다. 이 밑에 분형은 비로소 제자 앞에 주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글자가 나오면 비로소 제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즈야오인데 중국 발음으로. 요거는 부의하기만 하면 곧,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곧변자나 곧즉자나 취자, 곧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거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지호. 어쩔 수 없이 부의하다. 말하기를 좋아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부의하다. 어떤 동사하다. 그래서 지시 삼형제라고 이렇게
김미진 선생은 처음 들었나 보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세밀하게 분석하기만 하면 곧 알 수 있다. 뭐를? 숫자성과 대치성이 하도 낙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고, 요 뒤에 계속 나오네요. 합과 차, 조화와 차이라는 수리 관계가 즉 그것의 기본 내용임을 곧 알 수 있다. 완전히 수학 방법으로서 증명하거나 혹은 추론해낼 수 있다. 하도와 낙서를 추론해낼 수 있고, 아울러 하도와 낙서가 한 근원에서 나왔음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하도 낙서와 산반은 주판인데요. 주판도 하고 나중에 풍수에 쓰는 거 뭐라고 그러죠? 나반? 네. 하도 낙서의 나반과 만자부, 여기 이게 만자부죠. 와 더불어 일정한 정도의 연계가 있음을, 요거까지 하죠. 이게 절 표시죠? 예. 아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필러 할때 그거 할 때 지금 그리신 거는 나치 표시 같으신데요. 나치 표시는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네? 예. 똑같은 네. 거예요. 맞나요? 표시하는 네, 방향이 다르. 우리들은 구분하지만 본래는 네. 같은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죠? 예.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자부. 이게 일만 만자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 요건 우리나라 절표시. Z로 나가는 좌선. 혹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이 Z자가 우선으로 하는 거. 모두 고대 아리안 종족, 그러니까 인도의 서북 쪽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특수한 부호예요. 이거는 이제 고증이 됐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고대 아리안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을 상징하였는데, 뒤에는 이러한 부호가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차례로 대륙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부터 대륙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생각하기를 이게 게르만 종족은 고대 아리안의 후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나치당, 여기 나오죠? 이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인가 그래, 원래 이 나치의 원래 뜻이. 나치당의 표지로 삼았다. 도이치 민족 사회주의, 여기 노동당, 공인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줄여서 나치당. 그 다음에 민족당과 사회주의의 두 가지 단어가 독일어로 함축되어 쓰여진 것이다. 이 쓰여진 것으로 20세기 전반의 독일 정당이다. 목표를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뒤에는 좀 어렵고요. 이건 반복적인 얘기니까 쉽게 번역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적하세요. 하도 낙서는 흑점과 백점으로서 기본 요소로 삼는데, 일정한 방식으로 약간의 서로 다른 조합을 구성하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배열된 것이다. 구진, 사각형이죠. 이 사각으로 된 두 폭의 도식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림 설명이 있죠. 하도 낙서에서
하도낙서가 가장 유명한 그 원전 출처는 주역 개사전, 아까 역전이 나왔고 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에서 서가 나왔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성인이 그것을 본떴다. 식으로 읽어야 돼요. 법칙 식자로. 라는 이런 말인데, 이런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울러 이에 의거하여 팔괘는 곧 이 두 폭의 도안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나온 것이고, 이로부터 역학연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그 역대로 모두 다 생각하기를 그것들은 용마가 자기 몸에 등을 졌고 등에 지고 그 신령스러운 거북이 등에 그거를 뭐 나열했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아주 많은 색이, 다소가 적다란 뜻이 아니에요. 다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말에서 뭐 다소 약간의 뜻도 있잖아요. 떠샤오, 이 중국말은 떠샤오면 얼만큼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많다는 뜻도 있어요. 아주 이 복잡한 충청도의 대수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대수가 진짜 대소된 건지 아니면 불만이라는 뜻인지 충청도 출신이 저도 몰라요. 아주 많은 세기 이래로 그것은 줄곧 신비적인 외투를 입고서 공인되었다. 중화문화 근원의 천고의 수수께끼로 공인되었다. 깊이 심시유리, 유리 정리죠. 하도낙서의 역사 흔적을 깊이 살피고 정리한 뒤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감,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도낙서는 선진시대, 양안시대의 전적 가운데 문자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 이거 분명하죠. 상서, 서경, 고명편에 말하기를 대옥, 이옥, 다 이제 옥의 그 어떤 품질 나타내는 것 같아요. 천구, 다 보물 중에 하나죠. 하도가 동서에 있다. 동서는 이제 옛날 그 대학의 동쪽 학교를 동서라고 그랬어요. 동제, 서제, 후대는 그러죠. 논어에도 나와요. 자한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봉황새가 오지 않고 그냥 황하라고 할게요. 아까 은하라고 했는데 황하에서 도가 나오지 않으니 나는 그만둘지언정.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녹화를 해도 누굴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오이 부인저. 다 부질없다. 그 다음에 이 자리 빌어 그 유감을 표명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바란 이유가 이거 혼자 이걸 물론 AI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지만 혼자 읽고 번역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제 내일 학교 가면 또 몇십만 원치 장비가 도착했을 텐데 학교 모든 강의를 녹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실험적으로 해서 뭐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제 녹화 방향이나 아이템을 설정해야 될지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서 그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의 도움이 절실하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관자 소신편에서 말하기를 안소연 선생님만 대답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미지 쌤 대답하셨습니다. 관자 소신편에서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이 수명, 그러니까 나라를 소유하는 어떤 천명 그런 거겠죠. 천명을 받을 때는 용과 거북이가 이르고 이 빌가자가 이를 찌자의 뜻이에요. 우리가 경물치지 할 때 기억나시죠? 저기 소녀가서님
네. 격자가 주자는 이를 지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용과 거북이가 이르며 황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에서 서가 나오고 땅속에서 승왕, 지렁이 일종인데 아마 상서로운 지렁이가 또 있나 봐요. 지금 이러한 세 가지 상서로움이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옛날에 천명을 받을 때는 용과 거북이가 이르면서 황하에서 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다음에 땅속에서는 예, 이런 지렁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예. 지금 이 세 가지 상서로움이 이 상서로움을 보는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관자에 이후에 한대 유음 아까 나왔었죠. 공안구. 공안구가 뭘 의미하냐면 상서 근문상서를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예. 유음은 원래 국가 도서관을 관리한 사람이고, 그래서 금고문 논쟁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죠. 양홍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망을 도와서 도원 학자죠. 태연경이라든가 법원의 저자로, 반구는 이제 후안에 한서를 이런 등등의 이런 저작 가운데는 여러 차례 언급이 있다. 요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요. 하도 낙서가 도대체 결국은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에 대해서는 이르러 선언할 필요 없어요. 대해서는 각 책에서 모두 분명한 말이 없어요. 이거를 처음 제도권에 보여준 게 주자예요. 그런데 그 전한 말에 제야의 학계에 따르면 주자는, 근데 또 주자도 좀 의심스러운 게 진단의 학설을 제가 계승했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 하도 낙선의 분명한 얘기, 지금 우리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얘기는 아니 얘 그 메뉴가 어디 갔어? 할 수 없네. 하도 낙선은 송대 초기에 비로소 발견된다. 그것들은 송대 화산에 은거한 도사 진단에게 처음 전해졌는데 그가 제출한 도식을 불러서, 이것도 나중에 알려진 거죠. 용도역이라고 불려지고, 송음감이라는 책에는 그 용도역의 서문이 실려 있고, 아울러서 용도 삼변의 설법을 말하다구나. 용도 삼변의 설법을 강하였는데, 즉 일변하여 천지가 아직 합해지지 않은 숫자가 되고, 두 번째 변하여 천지가 이미 합한 숫자가 되며, 세 번째로 변하여 용마 부도의 형태가 되며, 최후로 하도 낙서의 두 개의 방식을 형성하였다. 다만 진단은 용도 삼변 뒤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하도 낙서의 명칭을, 이게 하도고 이게 낙서라는 명칭을 각각 나누어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의 명칭을 나누어서 한 사람은 누구냐? 역시 송대학자인 유목이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 두 폭의 도를 명명을 부여한 사람은 북송의 역학자 유목인데, 그는 아주 깊은 연구를 통하여 진단이 전한 용도역을 아주 깊이 연구하여 역수구은도라는 걸 책을 썼는데, 이에 하도낙서가 비로소 세인들에게 알려졌다. 소녀 가수님이 이 위자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T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피동이죠. 김민준 선생님도 꼭 알아두세요. 네. A의 부의하는 바가 되다. A에게 부의하는 바를 당하다. 이 P자는 하위자와 똑같아요. 한문에서는 이 위자를 주로 쓰고요. 중국에서 P자를 위주로 썼는데 이 사람은 또 위자를 썼네요. 당시에
도십, 서구, 그러니까 하도는 10이라는 숫자와 연결되고 낙서는 구와 연관되는 것을 채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도가 10이고 낙서가 9인가. 이럴 때는 아니면이에요. 이런 게 좀 미묘한 거죠. 김유진 선생님 아마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오기 어려울 텐데, 아니면 하도가 9이고 낙서가 10인가에 대하여 쟁론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정립됐어요? 하도가 10이고 낙서가 9라고 정립되어 줄곧 지금까지 연속된다. 지금까지 이어진다. 사실은 이제 도서학파가 한 대만 있었던 게 아니죠. 한 대는 주로 이제 상수학이 괴기설하고 연결되잖아요. 계절의 변화. 64개를 다 절기화하고 결부시키거든요. 상수학가들은, 송대의 상수학가들은 8개가 곧 하도낙서 두 폭의 도식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것이라고 믿으며, 이로부터 역학사상 하도낙서를 이용하여 8개 기원을 해석하는 도서파, 용어예요. 하도낙서파가 형성되었다. 네, 다음은 좀 이제 진전된 내용이 좀 들어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나요? 하여튼 이 좋은 날씨에 1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자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예? 이 질문이요. 이게 내용하고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글자가 예. 몇째 쪽이지? 3페이지예요. 예. 화혹차라고 몇 번째 줄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서요. 화혹차 할 때 화가 이제 합하다의 그 뜻으로. 예. 그게 조화의 뜻도 있고 합의 뜻도 예. 있고 그래요. 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조화로 번역해도 통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하도낙서, 가만 있어봐. 요거 종료를 녹화 중지를 하고